네, 인도로 가봅니다. 인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 발상지고 힌두교도들이 전체 90%나 되는 힌두교도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슬람 정원에서 소개하느냐? 그건 이 무렵, 즉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쳐 약 330년간 중앙아시아에서 밀고 내려온 몽골족 무슬림들이 오늘날 인도 땅의 90%에 가까운 거의 전 영토를 통치하면서 이슬람 양식의 웅대한 정원을 남겼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세계 8대 불가사리에 넣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도 타지마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인도는 인구가 13억 8천만으로 중국 다음 세계 2위죠.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의 15배나 되는 세계 7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도는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나라의 역사와 지리, 이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찌됐건 힌두교의 나라에서 이 시기 약 300여 년간 무슬림들이 건설한 이슬람 제국이 번성했으니 이슬람 정원을 보기 위해서는 인도로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죠. 그건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백제시대 유적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공주나 부여로 가시지만 사실 공주나 부여에 가봐야 이렇다 할 유적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고분들도 거의 다 도굴 당해서 제대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본에 가야 됩니다. 특히 한반도 문물이 전해진 오늘날의 오사카, 나라, 교토 등지를 가보면 백제를 비롯해서 신라 고구려 유적들이 잘 남아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약탈과 파괴를 피할 수가 없었고, 게다가 한반도는 이 끊임없는 외침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변변에 남아있는 유적이 없는 반면에 일본은 섬나라인지라 단 한 번도 외침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고대 유적들이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무굴 제국은 제3대 왕인 악바르 대제가 나타나서 원주민과 정복민의 차별을 없애고 다른 종교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일종의 탕평책을 써서 약 150년간 황금기를 엽니다. 영토가 보이시죠? 특히 무굴 제국의 5번째 왕인 샤자한의 통치 기간 동안에 문화 황금기를 맞게 되죠. 그의 재위 기간에 샤자한은 사랑하는 자신의 4번째 왕비 뭄타스 마할이 14번째 아기를 낳다가 난상 끝에 죽게 되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비통한 나머지 아무나 강가에 무려 22년에 걸쳐서 그녀를 애도하는 죽은 자를 위한 궁전 타지마할을 조성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잠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 강의를 앞에서부터 쭉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절대 권력자가 사랑하는 그의 왕비를 위해서 만들게 한 대표적인 정원이 뭐가 있었죠? 첫째,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그렇죠? 네부가드네자르 2세가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만들어준 행인 가든이 있었죠. 또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헤네랄 리페 사이프레스의 파티오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예, 술탄 아부이 하산이 왕비 조라야를 위해서 만들어준 정원이었죠.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종종
등장할 겁니다.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인도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언젠가는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만은 아직은 인도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소위 스스로를 문명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근본 없는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아직도 저는 인도가 너무 비위생적이고 불결하고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데 인도를 이해하고 인도 철학에 매료된 사람들은 인도야말로 세계의 스승이다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인도 수상인 이 몰이라는 분은 인도는 세계의 스승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주 정신적으로는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인도 사람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인도 사회의 그 카스트 제도입니다. 왜 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 밖에 불가촉 천민들끼리 이렇게 계층적 신분 질서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서로 교류는 물론이고 차별과 억압과 멸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들의 종교인 힌두교 역시 제가 잘 알지 못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이긴 하겠지만 이 윤회 사상이라는 게 참 교묘한 논리여서 아무리 멸시받고 차별당해도 그 사람들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현생에서 고생하는 게 당연하고 또 이를 극복해서 신분 세탁을 통해서 내세에는 더 나은 계급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태어나자면 현생에 불만 갖지 말고 지배층이 시키는 대로 충실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현생의 상류층들은 현생의 덕을 많이 베푼 결과니까 당연히 현생을 마음껏 즐길 권리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통치자들이 민중의 저항을 막고 완벽하게 독재할 수 있는 명분을 교묘한 종교 논리로 포장해서 다스리는 게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과거에 신라 골품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품제가 힘센 외부 세력들이 밀고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완벽한 통치 질서를 만들고자 신분을 갖다가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걸 이제 골품 제도를 둬가지고 원주민과 뒤섞이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의 혈통을 보존하고 완벽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신분제도. 그게 바로 신라의 골품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마찬가지죠. 이런 골품제야 한 1500년 전에 고대 사회 논리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지만은 오늘날 같은 이 21세기 민주국가에서도 이런 신분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인도 사회가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사회가 아니라 특권층을 위한 계급사회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강좌를 들으시는 인도 사람들이 없을 거라 여기고 함부로 제 생각을 털어놓은 것입니다만은 혹시 인도 사람들이나 인도를 잘 아는 분들이 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튼 말 나온 김에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장황하게 늘어나서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은 인도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샤자한. 예. 샤자한이 사랑하는 왕비 뭄타스 마할을 추모해서 지어진 사원이라고 했죠. 예. 이 뭄타스는 14번째 아기를 놓다가 난상 끝에 사망하는데
샤자한은 너무도 애통해서 무려 22년이나 걸쳐서 그네를 추모하는 사원을 지은 거죠. 타지마할입니다. 왼쪽은 배치도고 오른쪽은 정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흔히들 보셨을 겁니다. 타지마할은 동서가 300m, 남북이 500m, 560m라고 하니까 그 면적이 16만 8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약 5만 5천 평, 5만 천 평 가량이 되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서 중세 이슬람 정원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낙원의 네 강을 상징하는 네 개의 운하가 십자형으로 교차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네 개의 화단, 이 사분원이라고 하죠. 사분원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 아무나 강변에 사원이 높이 솟아 있는데, 높이 5.5m에 달하는 기단 위에 한 변의 길이가 95m. 와, 대단합니다. 100m 달리기 나오는 거리죠. 95m의 정사각형 중앙 집중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가운데는 58m 높이의 대형 돔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단의 사방에 솟은 미나르, 인도말로는 미나레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런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순백색 대리석이라서 신비롭기도 하지만은 석양이 질 무렵이면 정말 눈부시다는 말밖에 더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멋진 건축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은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에 더해서 건축 전체의 비례가 신묘하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찾고자 했던 그 황금 비율, 다들 아시죠? 황금비는 세로, 즉 이 높이보다 가로, 즉 폭이 1.41배 길어지면 시각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놓은 그 황금 비율이죠. 이건 이제 사람의 눈이 양쪽으로 나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보다는 수평이 길어야 된다는 거죠. 1.41평.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나르 기둥의 높이에 대해서 기단과 건물의 폭이 황금비에 가까워서 더욱 안정되어 보이고 신비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앞에 흐르는 수로의 주변 풍광이 대비치니까 마치 물 속으로 건물 높이만큼 물이 깊어지는 그런 깊이감을 준다는 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와 함께 돔이나 아치의 그 유려한 곡선 그리고 담백한 아름다움,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위해서 집권 30년 중에 22년을 이 건축에 바친 샤자한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이 샤자한은 타지마할을 짓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었는지 순백색 타지마할이 건너다 보이는 아무나강 맞은편에 검은색 대리석으로 자신의 무덤을 만들려고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년에 이 사자한이 병들어 몸져 눕게 되니까 그 밑에 아들들끼리 왕위 계승권을 두고 피를 부르는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 두 형을 죽이고 셋째가 아우랑제부인데요. 아우랑제부가 등극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아무나강 맞은편에 아그라 성에다가 유폐시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음식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물품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고 아주 구박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학대받다가 샤자한은 쓸쓸히 그 성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우랑제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우랑제브는 제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기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딜라스 바누 베금이라고 합니다. 이 왕비가 5째 아이를 낳고 바로 죽어버리는 바람에 타지마을을 본떠서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비비카 마크바라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눈에 봐도 초라하고 흐름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아버지 샤자한이 국고를 탕진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저렇게 허접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가로세로 비율이 아주 보기 불편할 정도로 말하자면 짝퉁 같은 느낌이 물씬 나죠. 이 사진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최근 사진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짝퉁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무굴 제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의 한 구석이 이제 무너내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인도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자그마한 섬나라 영국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죠. 예, 다음 기회가 또 되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인이나 또는 권력자가 자신의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정원을 화려하게 만들면 개인의 패가망신은 물론이고 나라까지 위태롭게 만든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갖고 있던 정원을 개조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그게 바로 공원이죠. 이렇게 공원으로 오픈을 시키면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건 물론이고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편에서 미리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